안녕하세요. 형법 암기장 채널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4절 누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형법 제35조 누범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범과 후범의 상관관계가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누범의 시효가 3년이라는 점입니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00까지 가중한다. 즉, 장기만 200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누범의 요건은 사고, 집일 중 누범 X라는 두 문자로 기억해 주세요. 전범과 후범 모두 금고 이상의 선고형이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경과, 일반 사면, 집행 중, 집행정지 중, 선고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기간 중, 가석방 기간 중에는 누범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복권이나 특별사면은 전과가 남기 때문에 누범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범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어야 하며 후범을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해야 합니다. 후범 역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여야 하고 누범의 습격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누범의 습격이 있다고 보려면 과거 범죄를 반복하는 반사회적 성향을 말하며 습격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때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6조 판결 선고 후의 누범 발각입니다. 판결 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이제 제5절 경합범으로 넘어와 형법 제37조 경합범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여기서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의미하고 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의미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전단 경합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 선행 범죄에 관한 유죄 확정 판결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 판결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 대상 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 대상 판결 이후 범죄 사이의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경우 각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판례들을 보겠습니다. 후단 경합범은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하고 확정 판결에 대하여 일반 사면이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합니다.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포괄일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각각의 범죄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또 다른 판례를 볼까요?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 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 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 범죄와 재심 판결이 확정된 선행 범죄 사이의 형법 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후단 경합범 성립이 좌우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또한 재심 대상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었더라도 재심 판결에서 무죄 또는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 대상 판결 이전 범죄가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의 확정 이전에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아 선행 범죄와 사이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후단 경합범이라도 법원이 처단형을 제한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형을 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형법 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례는 ABC죄를 범하고 어죄와 비죄의 경합범으로 무기징역 선고된 후 법정형으로 유기징역만 규정된 시죄가 기소된 경우 시죄에 대해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일죄에 대한 판례입니다. 포괄일죄의 범행 중간에 동종 범죄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포괄일죄는 확정 판결 전후의 범죄로 분리되어 확정된 판결 이후의 범죄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그에 따라 확정 판결 이후의 범죄가 확정 판결 전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었더라도 확정 판결 전의 범죄와 확정 판결 후의 범죄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포괄일죄의 요건은 단일피라는 두 문자로 기억해 주세요. 첫째,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위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둘째, 일정 기간 동안. 셋째, 피해법익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음은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입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형법 제38조 제2항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입니다.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항은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에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제4항은 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다음은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입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는 과형상 일죄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판례는 상상적 경합범을 한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실질적으로 수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 관계의 예시로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독립된 범죄행위를 사실상 연결하는 제3의 범죄행위가 있을 때 이 제3의 범죄행위의 연결효과에 의해 독립적인 두 개의 범죄행위 사이에도 상상적 경합 관계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학설은 제한적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문서에 관한 죄 등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을지라도 이들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 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의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고 보아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합니다. 연결효과를 부정할 경우 제3의 범죄가 두 번 성립하게 되므로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뇌물을 교부받고 공무원이 도시계획도로선을 새로 그린 경우 수뢰후부 정처사죄, 공도화 변조죄,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변조죄와 동행사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들 범죄와 수뢰후부 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이 경우 무거운 수뢰후부 정처사죄에 의하여 처벌하면 족하다고 봅니다.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에 대한 판례도 중요합니다. 상상적 경합의 기판력은 다른 범죄에 미치지만 상상적 경합 관계라도
공소시효는 별개로 완성됩니다. 상고심 심판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관계의 범죄 중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고한 경우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상적 경합관계의 범죄가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그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중 상고의 이유로 삼지 않은 무죄 부분은 상고심에 이심되나 심판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부터 제40조 상상적 경합까지 관련 중요 기출 판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형의 종류와 경중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